그리고 오늘 첫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빠르게 우리 가족분들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50억 만들기 박진선님, 커피우유님, 이완희님, 에메랄드님, 김영혜님, HR님, 선셋블루님, 서유님, 네 그리고 박미아님, 네 그 외 모든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어쨌든 코스피는 0.37%, 코스닥은 0.43 마이너스. 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 한 5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해줬네요. 기관도 한 1,67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자,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는지 우리 김종효 이사님 한번 총평 주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아마 수요일 날 나왔던 것 같은데, 만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큰 우려 없다. 그다음에 만기 때부터 시장이 좀 더 명확하게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기 때까지는 가두리 양상, 2,700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 이후에 만기날 외국인 매수 폭발하면서부터 성격이 조금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 개별 종목의 전체적인 탄력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강하게 베팅하기 시작하면서 지수의 레벨도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일단 12시 구간 이후에 기관 매수가 조금 늘어나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양상이었고요. 기관 매수가 같이 결부되는 지점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폭이 좀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매물의 증가로 인해서 지수의 등락폭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4,799억, 기관이 1,673억, 그런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3,600억 정도의 매수입니다. 비차익이 4,500억 정도의 매수, 외국인 매수를 고려하면 기관도 1,600억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차익 쪽의 매물은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투신권을 포함한 연기금 쪽에서도 지수가 올라오면서 베팅이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는 지수장 쪽으로 조금 돌아선 모습을 일정 부분 나타내고 있다. 어제는 더 뚜렷했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지수가 주춤하면서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일부 있었는데, 오늘 이따가 얘기 나눌 DB하이텍이나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두 종목의 거래 폭증과 시장의 집중도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수 리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도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지도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 삼성전자 우선주의 강세, 2차 전지는 소폭 밀리는 양상이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업종은 오늘 그 개별 특징주 말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 금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반기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 마감에서 일단 금융주들의 반기 배당도 꽤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기 배당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의 베팅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것은 DB하이텍이나 DB의 강세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또 동반해서 강했던 자동차는 오늘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조선주라든지 화학주 내에서도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단 최근 들어서는 좀 덩치 있는 종목군들의 약진이 아무래도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진짜 말씀하신 대로 DB하이텍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죠. 이쪽에 모든 수급이 다 빨아당겨진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글쎄요. 어제 DB하이텍 시간회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단독 뉴스 나온 거 보고 그래도 이 단독 뉴스는 우리가 요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좀 무색하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일단 DB하이텍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거의 뭐라 그럴까요? 후속 보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테슬라에 공급될 그 반도체 위탁 생산, 이거 중국계 미국 펜립스 기업이 의뢰했다. 이게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느낌인가 봐요. 네, 일단 저도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전화에서는 전화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전화에서 들은 분들의 전원이
뭐 들려오는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아니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일정 부분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DB하이텍의 전체적인 그런 움직임은 오늘 분명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제가 준비된 자료에 살펴보시면 2022년도에 기록했던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밸류 기준으로 일단 좀 매력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수정 주가의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는 13배까지도 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한 6배 정도까지 눌려 있다가 오늘 주가가 이제 폭발한 거죠. 물론 최근에 저점에서 약간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플러스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거래량 폭증과 더불어서 밸류 상승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PB도 꽤 낮은 상황입니다. 주가가 내려오면서 현재 지금 ROE가 얼마나 회복될지 2분기 실적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증권사들의 지금까지 예측, 미래에셋의 증권의 예측치를 보면은 2분기에도 실적이 대거 올라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도 거의 플랫한 양상, 이익 기준으로도 그 1분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양상이 플랫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나온 뉴스가 뭐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지 내년부터 적용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낮아졌던 밸류가 PB 한 배 쪽으로 바짝 붙고 있고 지금 PE 관점에서도 8배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크게 올라갔다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갔다 이 정도는 아니죠. 물론 오늘 워낙 뭐 에너지가 폭발했기 때문에 내일은 당연히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뭐 상대적으로 뭐 진폭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급등 자체가 그렇게 부담될 만한 밸류에이션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결국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비싸다고 그랬으면 기관이 오히려 이렇게 올랐을 때 좀 매도가 나왔을 텐데 지금 4거래일째 근데 오늘은 또 한 23만 주 정도 외국인도 한 17만 5천 주 이렇게 매수하는 거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매집해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일단 지금 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는 시장이라서 뭐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이 탄화 실리콘, SiC라고 부르는 쪽이 하나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쓰일 거냐면은 자동차용으로 많이 쓰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가 고열과 고전압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SiC라고 하는 탄화 실리콘 자체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관련된 산업 쪽에서 가장 크게 커질 수 있는 쪽은 결국은 전기차 쪽이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그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다고 하더라도 방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EV,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쪽에 전반적인 컨버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소위 콘덴서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비해서 고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전압을 일정 부분으로 평활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MLCC가 대거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전력량을 조절하는 소위 반도체 쪽에서도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GAN과 SiC 두 가지 반도체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은 이미 존재하던 상황이었고 일단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전력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용 DDI가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 일정 부분 물량을 이 DB 쪽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성장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 특히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데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물량에 대해서 반도체 쪽을 미국에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테슬라의 물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중국 물량은 좀 빼거나 중국 색깔을 빼는 그런 양상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 쪽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이 만들고 싶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중국 쪽에서 파운드리 설계는 하고 일정 부분의 물량을 국내 업체 쪽으로 넘길 가능성.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고사양, 뭐 7나노라든지 5나노 이런 고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물량을 받아가는 것은 DBH텍에 대해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소구력이 있는 그런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근데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그 GAN 이것도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어떤 양산, 뭐 어떤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아직은 뭐 다 연구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와 ESS 관련된 부분까지 그래서 향후 전력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기대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그 정도 필요하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발전원별 누적 설비 용량 전망을 봤을 때도 솔라 PV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이대로 갈 거냐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죠. 다만 이런 방향으로는 가고 있죠. 근데 이 정도 량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트럼프도 뭐 태양광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뭐 받아들인다. 뭐 풍력 관련돼서도 뭐 그렇게 크게 IRA와 관련된 변동성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만 우리가 정확한 양은 몰라도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그 추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ESS와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이 장기적으로 늘어난다.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그동안의 전력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변하는데 GAN 방식은 지금 전기차보다는 ESS 쪽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탄화 실리콘이 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PBR 한 1배 좀 넘는 수준, PER로도 한 8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반도체 하면 상당히 고퍼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 또 팹리스가 업체가 또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저평가 받았던 데에는 또 나름대로의 약점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익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이 뭐 70%가 넘는 그렇죠.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당 업체들은 지금 DBH텍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 물론 좋았을 때 2022년도에는 2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익률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 특히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 DDI 쪽 매출 자체가 이제 출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률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PB 그 에비타 밸류 혹은 뭐 PBR과 그다음에 이제 이익 밸류로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그 상황 ROE 밸류가 보통은 같은 방향으로 보게 되잖아요. ROE가 한 20%면 PB 한 2배 정도, ROE 3배면 뭐 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이 기업이 DBH텍이 마진율을 뭐 대고 올려서 다시 예전처럼 뭐 20배 정도 된다면은 더 높은 밸류를 줄 수 있지만 여전히 마진율이 한 10% 정도에 머무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DBH텍의 지금 생산은 28나노 이상의 상대적으로 8인치짜리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위 메인칩 이런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밸류에이션 서사는 그렇게까지 높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한된 수준이지만 오늘 정도의 반등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 매출이나 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어야 우리가 가격을 더 공격적으로 한번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글로벌 선도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이 탄화기소 쪽에 소위 선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인피니온, 온세미컨덕터,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울프스피드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그 대표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세 종목의 지금 주가를 제가 보면은 인피니온, 온세미콘덕터, 그 다음에 이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인데 세 종목 모두 최근에 유럽 증시가 무너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기차의 판매량이라든지 자동차 전체의 판매량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전부 무너지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소위 선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DB하이텍은 일단 테슬라와 연계됐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강세는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방향성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결국은 선도 종목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B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로 들어가는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자동차에서 이미 오랜 기간 하고 있던 뭐 전력 반도체를 포함해서 차량용, 전장용 반도체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이 정말로 이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업들, 인피니온이라든지 온세미컨덕터라든지 뭐 올프스피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와 결국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몇 개월 전 작년 말만 해도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크면서 말씀하신 뭐 울프스피드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 온세미컨덕터 이쪽이 상당히 그 부각이 됐었는데 진짜 기대 이하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근데 이 DB하이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중국에서 이 범용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워낙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면서 막 이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에 수출하기도 좀 단가 싸움도 그렇고 어려워지고 경쟁자들 증가하고 요런 이유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 내수용이나 중국 제품에 들어가는 것을 DB하이텍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이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수출 물량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택가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 전략 중에 하나가 택가리 혹은 현지 생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유럽에 공장 지어서 유럽에서 직접적으로 밀어내는 어차피 미국은 못 가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 뭐 미국은 거의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방향성을 아예 달리 가져가는 듯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브랜드를 더 씌워서 예를 들어서 상하이 기차가 만들지만 MG라는 브랜드를 더 씌워서 영국에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볼보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원래는 GD가 만드는 거지만 거기에 또 다른 브랜드를 더 씌워서 이제 또 밀어내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부산 공장, 르노 부산 공장에서 GD의 CMA 플랫폼을 가져와서 오로라 1이 만들어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폴스타나 다른 차들도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르노나 G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파는 물량보다 지금 수출 물량이 훨씬 많은데 그럼 미국으로 가져가는 물량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DB하이텍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내수용 제품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을 수 있어도 반대로 중국이 뭔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쪽에 그런 반도체로 들어갈 개연성은 조금 열려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뉴스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흐름으로 한번 이해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자체에서 납품할 수도 있는데 굳이 DB하이텍을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에서 50%로 관세 인상 미국이 이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 이후에 이 결국 대만 반도체, 대만 쪽의 그 파운드리, 일반 파운드리 쪽이 성과가 어떤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도 좀 예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대만 파운드리도 5월달 자료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대만 파운드리 5월달은 물량이 MOM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MOM으로 줄었는데 회사별로 봤을 때는 TSMC는 늘었고요. 그러면 UMC라든지 글로벌 파운더리라든지 이런 데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내려가고 있는 지금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인피니온이나 온세미컨덕터와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전체가 보면 TSMC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탄력적인 상황은 아니다. 근데 미래 그림을 봤을 때는 좋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5월달까지 보여지는 추이는 그게 차량용 반도체가 됐든 일반 IT 제품의 반도체가 되었든 뭐 디스플레이용 DDI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이쪽에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향후 뭐 전기차도 늘고 그 다음에 AI PC도 늘고 아이폰 16도 들어가고 그
그다음에 뭐 OLED로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그런 디스플레이 수요까지 고려해 보면 이쪽도 오히려 상반기에는 우리가 뭐 GPU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쪽에 모두 좀 매진하는 양상이었지만 소위 레거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속에서 대형주는 삼성전자, 중소형주는 이런 쪽의 반도체도 좋아질 개연성 충분히 좀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인피니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유럽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내려온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유럽 증시가 밀리면서. 그러면 그런 어떤 부담을 뚫고 이런 종목군들도 하반기 뭐 실적 개연성으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뭐 DB하이텍에게도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글로벌리하게는 뭐 UMC나 글로벌 파운더리, 그 다음에 인피니언이나 온세미콘덕터, DB하이텍까지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권사에서 거의 대만 IT 동향과 관련돼서는 여러 증권사들이 자료가 나올 때마다 월별로 분석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월별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별로도 분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품들의 전반적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준비하신 표를 보니까 G 쪽의 업황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처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하이닉스나 이쪽을 보더라도 가장 어두울 때 바닥일 때 사서 또 상승할 때 수익을 봤던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이 어떤 그런 바닥 시점으로 이쪽에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쪽 전력 반도체 이쪽에 그냥 흐름이 아직은 좀 애매모호한 단계 이런 것으로 봐야 될지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근데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얘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몇 배 오른다라고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몇 년 이후의 예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4년인데 이게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그런 예상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연간 성장률이 37%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부터 26년까지. 근데 이런 전망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예상한 것들이 잘 안 맞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맞거나 더 잘 나오고 있는 건 엔비디아 정도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하는데 정말 이 정도의 량으로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또 미국 소비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가성비, 중저가 이런 물량으로 좀 흘러가는 게 보여서 그래서 전기차는 저는 지금 주목하는 세 가지 모델이 기아의 EV3, 그 다음에 르노의 르노5, 그 과거 모델을 복원한 거거든요. 네. 르노5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르노5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GM 같은 경우에도 3만 달러 내외 정도의 그 전기차를 올해 하반기에 내놓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3만 유로에서 3만 달러 사이에 그 정도의 전기차,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대의 그런 전기차가 몇십만 대의 볼륨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런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뭔가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전기차 쪽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소위 이제 몇십만 대 혹은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요. 테슬라만 지금 유일하게 뭐 100만 대씩 찍어내는 그런 회사니까 여기를 제외하고 몇십만 대 이상씩 파는 소위 전기차의 볼륨 모델이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이 온세미컨덕터가 PER 기준으로 14.46배 이쪽 그 뭐죠? FN 가이드 기준으로 이렇게 네. 좀 표현이 되는 거 보면 미국 주식 치고는 상당히 좀 PER도 낮다. 엄청 싸죠.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지금 평균이 20배가 이미 넘어버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물론 몇 종목들이 워낙 높아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간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지금 S&P 500 평균이 제가 알기로 한 22배 정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기준에서 본다. 물론 이익이 올라오면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0배 내외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온세미컨덕터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낮춰보고 있는 거 분명히 사실이다. 근데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화교소 쪽에서는 전기차와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볼륨 모델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전력 반도체 핵심은 결국은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소위 새롭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기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슈퍼 커패시터라고 부르는 그런 부품들이나 네. 아니면 최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그 전력 관련된 부품들 뭐 전력선, 송배전 이게 결국은 한 통으로 다 엮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발전소가 더 필요하다, 발전원이 더 필요하다, 들어가는 그 안에 IT 부품의 전장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부품들이 엔비디아 향 제품 외에는 나온 게 없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AI PC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감들은 저는 좀 높아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미 주가가 높아진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골라본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계속 눈여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쪽의 업황보다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개별 이슈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으로 일단은 봐야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낙 저평가가 돼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물론 그 실적이 지금 안 좋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이 2분기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7월달 이것이 또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예상치가 어떻습니까 2분기? 지금 예상치는 1분기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아까 잠깐 수치를 보여드렸는데 이 DB하이텍의 실적 추정 테이블이 2분기가 지금 1,345억 정도, 이게 1조죠. 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는 2,640억 정도,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2,470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YOY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이미 2분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분기도 좋지 않았지만 2분기도 특별하게 크게 개선될 만한 요인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을 전개해 보면 실적에서 지금 크게 역전될 만한 여지는 일단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주가의 드라이버는 실적이 아니고 테슬라 쪽으로 우리가 영역을 넓혔다는 그 기대감 자체가 주가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회하거나 아니면 이익률이 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그런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면 저는 뭐 실적 자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나왔던 공시가 DB하이텍이 제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3분기에 그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 이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난번에 뭐 200억 자사주 매입 그 공시도 있었고 이런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온 어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야 이거 누군가가 낌새를 챈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밸류업으로 뭔가 불씨를 당겨놓고 최종에 이제 폭발은 결국 뉴스로 시킨 게 아닌가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전화해 보면 무조건 이제 뭐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일정 부분 좀 준비된 시나리오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고 테슬라 쪽 이슈가 있더라도 이게 지금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3분기에도 뭐 실적이 제한적일 수 있죠. 그러면 뭐 주가가 일정 부분 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려오는 주가를 예를 들어서 밸류업으로 방어를 한다든지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보여주면 일단 저점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DB하이텍은 다른 반도체와는 다르게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저점을 올릴 수 있는 저가 매수 영역들을 만들어 준다면 그건 뭐 분명히 의미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DB하이텍 쪽 보면은 워낙 강성주주들도 있었고 또 그 손실을 본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주주 모임 그 회장님도 여기 출연 몇 번 그 주주들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하여튼 물리신 분들에게는 오늘 정말 기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DB하이텍 본사 자체에서도 좀 욕먹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주주 재고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계속 해주고 그것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그걸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좀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도 뭐 우리나라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할인 요소 중에 하나는 모든 게 대주주를 향해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할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액주주들도 좀 더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뭐 DB하이텍뿐만 아니라 다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시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박현상 부장 모시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오늘 수급이 이쪽 SK이노베이션하고 이 DB하이텍이 어마어마하게 쏠리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다 이쪽으로 오지 않았었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중간에 왔었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기는 저기 안 건드렸습니다. 대왕고래하고 노느라? 예, 대왕고래랑 씨름하느라고 고래가 이제 낚일 듯 안 낚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붙잡고 그냥 오늘 끝까지 내일까지 한번 보자 하는 관점으로 대왕고래에 집중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급 뭐 괜찮게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쭉 이제 일편 단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일관되게 쭉 들어왔다 그러면 DB 하이텍은 제가 중간중간 한번 노려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릴만 하면 살짝 빼고 노릴만 하면 살짝 빼고 그러고 나서 또 올리고 하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역배열에 있는 걸 제가 좀 안 좋아해요. 정상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역배열이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정도 거래량과 함께 이 정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좀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제 좀 잘 지켜봐야죠.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마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이주연 대표가 요새 다른 방송 가가지고도 대왕고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별명이 만들어졌다고. 우리 떡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초전도체 한참 밀 때는 그 초전도체 아저씨라고 누가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왕고래 그 한국가스공사 이 얘기를 계속했더니 포경 아저씨라고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저 이주연 대표는 떡상이 아닙니다. 포경 이주연입니다. 에이, 자, 6개월은 갈 것 같은데 테마가. 네 알겠습니다.